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장례를 마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러 다시 팽목항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들을 맞은 실종자 가족들은 또 한 번 오열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시신으로 돌아온 자녀들의 장례식을 치른 단원고 학부모들이 다시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다시 오기도 싫은 끔찍한 곳이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가족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새로운 소식만을 기다리던 실종자 가족들은 같은 처지에 있던 학부모들의 방문에 또 한 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 하고 싶죠. 솔직히 안 하고 싶죠. 이건 두 번 부모들 두 번 죽은 심정이잖아. 안 그래? 유족들은 늑장 대응을 질타하고 아이들을 살려내라는 구호를 외치며 팽목항에서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들 따라 보고 싶다. 아들 따라 보고 싶다. 한편 오늘 오전 정홍원 총리는 실내체육관을 다시 찾아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시신 유실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수습을 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동병상련 처지에 있던 유족의 위로와 총리의 거듭된 사과에도 실종자 가족들의 울분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두고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가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인데 일제 때나 이번 세월호 때나 그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추모 행사도 계속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세월호 희생자들 앞에 묵념하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 해방 후 69년 동안 자신들을 방치했던 국가가 이번에도 젊은 국민들의 목숨을 구하지 못했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말만 그렇지 앞서서 눈물 한 방울 빠진 적 없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하는 국가의 자세와 이번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국가의 모습에는 차이가 없다며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임무다. 그래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킬 자신이 없는 정부와 지도자라면 이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같은 시각 광주 금남로 아시아문화전당 둘레에는 해바라기가 심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다 피지 못한 해바라기들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어린 학생들을 닮았습니다. 그러한 기억을 잊지 않고 떠나간 우리 아이들을 계속 그리워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에서 뜻있는 청년들과 함께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해바라기 그림을 그리는 작가는 뭔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붓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현재 잠수부도 아니고 마음은 안타깝고 보고 있으면 눈물 나고 가만히 앉아있자니 힘들고 나와서 그림이라도 그리자. 한편 오는 8일에는 광주 지역 5대 종단의 세월호 관련 시국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고 이날 밤 민주노총은 광주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어젯밤 광주 금남로에서 있었던 횃불 시위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어제 광주역에서 노동절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약 1시간 동안 30여 개 횃불을 들고 금남로를 행진한 혐의로 광주 본부장 48살 박모 씨를 입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횃불이 허가되지 않은 사항이었고 일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5.18 기념행사도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5.18 기념행사위원회는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분위기에 맞춰 기념행사의 성격을 바꾸고 일부 축제 성격의 프로그램은 축소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념행사위원회는 내일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5.18 기념행사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강훈태 시장과 이용섭 의원이 탈당 카드로 중앙당 지도부를 압박했습니다. 강 시장과 이 의원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공정한 경선에 대한 요구를 중앙당이 외면하고 특정 후보를 전략 공천한다면
두 사람은 당을 떠나 횡포에 맞서 싸우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에 참석해 지도부가 윤장현 후보를 전략 공천하면 강 시장과 무소속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시장 후보 공천 방식을 발표할지 주목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시장 공천 방식만 아직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후보 등록까지 남은 일정을 감안하면 오늘 밤이나 내일 열리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천 방식이나 경선 여부 등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전남지사 경선과 관련해서도 당비 대납 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온 중앙당이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새누리당의 이정재 광주시당 위원장이 광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정재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시민들이 기회를 준다면 여당 시장으로서 광주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3월 이정재 위원장을 광주시장 단독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손편지나 노란 리본에 애틋한 마음을 담아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옛 조상들은 그리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전했을까요?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주고받았던 수백 년 전의 편지들이 국립나주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조선 후기 안동에 살던 한 남성의 묘에서 발견된 한글 편지엔 병으로 숨진 젊은 남편을 떠나보내는 아내의 애달픈 마음이 절절합니다. 비슷한 시기 아내와 잠시 떨어져 있던 한 선비는 100여 통의 편지를 보내 그리움에 잠 못 드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국립나주박물관이 가정의 달을 맞아 마련한 역사 속의 가족 편지 특별전에선 글로써 주고받은 꾸밈 없는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조선을 세운 정도전이 고려 말 나주에 유배됐을 때 아내가 보낸 편지는 뜻밖에도 격려가 아니라 살기 힘들다는 투정이었습니다. 정조 임금이 최대 정적이었던 노론의 거두 심환지에게 보낸 편지엔 암살의 위협 속에서도 조정을 주도하려는 비장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옛사람들이 썼었던 이 편지 글을 통해서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을 나누고 서로 소통하는 그 진정한 모습을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편지지를 예쁘게 꾸미기 위해 여러 가지 문양을 새겨넣은 장식 목판, 벼슬자리를 청탁하는 백제시대의 목간 편지를 보는 것도 이번 전시의 재미거리입니다. 전시를 다 관람하고 나면 스마트폰 메신저가 아닌 손으로 쓴 편지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목포시 용당동의 한 고등학교 화단에서 40,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숨지기 10여 분 전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산 점 등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숨진 남성의 신원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장을 폭행하고 학교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무더기 입건된 고등학교 교사들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평소 교감편을 든다며 교장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광주 모 고교교사 55살 신모 씨와 신 씨와 함께 학교에서 상습적으로 포커 도박을 한 혐의로 입건된 34살 오모 씨 등 동료 교사 6명의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폭이 평균 10,000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알림이 사이트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전남의 4년제 대학 20곳의 등록금 인하폭은 평균 12,900원이었고 인하율은 0.19%에 그쳤습니다. 또 대학의 1년치 평균 등록금은 664만 원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2만 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입 노후 선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신안 홍도 유람선으로 건조한 지 27년 된 수입 노후 선박 투입이 추진돼 주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해경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유람선 운영회사가 1987년 일본에서 건조한 184톤급 선박을 수입해 유람선으로 활용하려 한다며 사고 위험을 우려해 허가 불허를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또 해당 선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본 검사 증서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검사 증서 등의 공개를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자치단체에서도 고강도 감사가 예고돼 있습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안전행정부가 공직자의 복지부동과 무사한 일 등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도록 전국 시도에 지시했습니다. 이번 특별 점검은 공직사회의 적폐를 도려내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강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